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강남 쪽은 거의 박 터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거의 명암이 완전히 갈리는 경우는 다반사죠. 늘상 부동산 시장에 있어 왔던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요즘처럼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더더욱 이런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엔 분양가만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서 이제 시행사 쪽에서도 가격 높이는데 그리 큰 부담감이 없는 아주 라이트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도 해서 선택적인 부분에서 아주 세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어제 청담 르엘이 특별 공급 접수를 받았는데 추석 이후에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릴 것인가 예측이 분분했었죠. 어제 특별 공급 64가구 모집에 2만 70명이 몰렸습니다. 거의 경쟁률만 해도 313대 1을 넘어버리는 그런 수위를 보여줬는데 이 정도로 지금 강남권 분양은 특히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이렇게 구름 같은 인원들이 몰빵에 가까운 분위기로 몰려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34평이 24억 9천에 이를 정도로 수위 자체가 남다른 곳이기도 한데 특공에만 2만 명 이상이 몰린 건 거의 극악에 가까운 수치라 볼 수가 있고요. 유형별로 보면 당연히 생애 최초가 늘상 그렇듯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고 9,091명이 통장을 던졌습니다. 확실히 가격 부담이 큰 84제곱보다는 59제곱에 몰린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24억이나 되는 이 가격표 들기도 버거울 정도의 그런 가격대로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수요자들도 소형 평수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뒤이어서 신혼부부가 6,240명 정도. 당연히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순으로 그냥 열차칸을 딱 나눠서 경쟁률이 1, 2, 3로 나뉘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도 보이고 있는데 노부모 부양 특공 역시도 369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다자녀도 4,32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버렸으니까 거의 예전에는 1대1에 가까웠던 경쟁률이 이렇게 치솟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날짜로 9월 20일은 이제 1순위 청약이 있는 날이라서 어제 특공 경쟁률 못지않은 쏠림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청담 르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실거주 의무가 기본적으로 없어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인데 보증금 활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청담자이가 15억 정도의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잔금을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활용할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5구제곱에서도 분양가가 20억이 넘어가서 이렇게 전세를 준다 해도 본인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가능한 곳인데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건 대출 물고 자금 끌어와서 전세 보증금까지 보태겠다는 심산으로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1순위 청약 역시도 이런 점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 지금 분양시장은 거의 핀셋 지역만 장사가 될 정도로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참사를 부를 만큼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정도로 건설 업황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분양이 계속되다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의 미분양 사태는 다반사로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거의 7만 가구 이상 되는 악성 미분양 파이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 소득 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분양단지는 거의 반대급부가 될 수 있어서 자산 증식이 아니라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이패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자신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이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돼버리죠. 자칫 이 순간의 욕심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운 원금이자 내느라 허덕일 수밖에 없는 위기 맞게 되고 게다가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경제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단단한 직장 텃밭이 되느냐
뭐 불시에 구조조정이 되거나 명퇴를 해야 하는 입장도 생겨나서 그렇게 집 한 채 물고 들어간 대가를 너무도 혹독하게 치를 수 있는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최대한 스몰 라이프로 가셔야 됩니다. 분양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최대한 가성비 쪽으로만 범위를 좁혀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는 이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많아서 손실을 줄이려면 이 판단 미스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대우건설에서 10억산 무순위를 내놨습니다.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체크한다고 해서 뭐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5년 전 분양가로 나와서 5년 전 서울 분양가는 그래도 접근은 가능했었죠. 그래도 비쌌지만 이수역 쪽이라서 서리풀공원하고도 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일단 강남 방배동하고는 뭐 대로 하나 차이로 위치해 있으니까 입지적으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죠. 규제 역시도 비교적 간섭이 덜해서 일단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5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강남 입지인데 7억 9천, 7억대로 나온 건데 그래도 좀 비싸 보이죠. 이 시국에 이 정도 아파트 값도 그닥 뭐 싼 편은 아니지만 입지 대비 뭐 방배동과 걸쳐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5구제곱, 방금 전에 청담 르엘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20억이었고 얼마 전에 분양했던 DH 방배는 5구제곱이 16억에 육박을 했죠. 거의 뭐 10억 정도가 비싼 가격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서울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억대라는 장점이 살아있습니다. 자체 시세는 20평대가 16억에 거래가 된 적이 있고요. 지금 호가로는 거의 뭐 17억에 육박을 하고 있어서 대우건설 푸르지오에서 나오는 신축이 10억 이상이 싸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분양가가 청담 르엘이나 DH 방배처럼 15억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하, 아니 8억 이하 정도 된다는 것도 뭐 특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5년 전 수색증산 뉴타운에 가까운 가격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도 뭐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자체 전세 시세도 8억 5천.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더 전세가가 비싸요. 실질적으로 계약금만 해결이 된다면 내 돈 한 푼도 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후에 전세 드리고 계약금도 뭐 리턴해서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초기 진입 비용이 청담 르엘이나 DH 방배 같은 곳들은 접근성 자체가 뭐 되게 까다로운 면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수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5년 전 분양가라서 일단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순위 줍줍 형태로 나와서 뭐 당첨이 된 이후에 취소해도 전혀 페널티를 받지 않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찌 보면 뭐 이번에는 10억이 싼 아파트, 그것도 방배동 입지인데 무주택자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가점제 필요 없고 무한 이 추첨제로 가니까 일단 자금 걱정을 한 푼도 안 해도 되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입지는 4호선 총신대 입구역, 7호선 이수역이 교차되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 할 수 있고요. 일단 뭐 사당역하고도 뭐 한 정거장밖에 안 돼서 복합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핵심 입지가 될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행정구역은 동작구지만 거의 뭐 강남에 가까운 서초구 방배동과는 동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위치라서 동작구와 서초구의 교집합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리스트에 올려놓으시고 지금 같은 뭐 부동산 혼조세 속에서는 본인 자금이 이 대출로 끌어오기에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많고 이렇게 무순위는 그냥 걸어두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무주택자에게만 이 기회가 허용이 되니까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겠네요. 일정은 9월 27일 청약홈을 통해서 가능하고 발표일은 10월 4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빵빵 터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이렇게 대출 문제 때문에 확실히 초기 진입 비용이 적은 곳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뭐 대출 분위기 첩첩산중인데 이런 무순위 뭐 전혀 한 푼도 대출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둔촌주공은 지금 잔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금융이 둔촌주공 집단 대출에 뛰어들게 되는 아주 또 희귀한 일도 일어나게 됐고요.
단위 농협이 둔주의 대출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는 상호금융, 그러니까 이금융권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으나 대출 규모는 40%에서 50%로 늘어날 수도 있는 이점도 있겠습니다. 결국 DSR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이 대출 자금이 터질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건데, 11월 입주 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시중에 부동산 자금이 말라가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입을 시도하다가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집값 추이는 상당히 큰 굴곡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리 인하 효과, 반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지만 이거 일주일 정도면 반짝 효과 감소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얘기죠. 국내 코스피 시장 역시도 나스닥 영향으로 약간의 오름세 보이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장세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금 가장 부동산의 혼조세처럼 보이지만 아주 뚜렷한 궤적으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 급변의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가장 저렴하게 내 돈 뭉텅이로 들이지 않을 수 있는 대체제를 모색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가시면 이 깃발을 확실하게 꽂을 기회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입지가 강골인 쪽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가격이 너무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은 비싸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무리하면 그냥 인생이 맷돌에 갈릴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그러니 틈새를 잘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곡차곡 현금 잘 쌓아가면서 준비하신다면 이 시장의 급변을 통한 그 틈새에 기에 잘 대처해서 현명한 선택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